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보던 중학교 1학년 저희 센터 오는 학생이 선생님 이렇게 이동하는 요 부분만큼만 편집해가지고요 바로 딱 시작하도록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구 고맙다 관심 가지고 쳐다봐줬어.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저의 이 거지같이 시작한 유튜브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2쪽 아이가 바보 같아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미 교육을 하는 엄마들은 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기에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성적을 받아오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 엄마 자신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기에 설령 성적이 낮게 나와도 개의치 않고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막상 아이의 받아쓰기 점수가 형편없으면 믿음이 우르르 무너지고 엄마는 불안해한다. 학교 성적이 뭐라고 점수 몇 점에 부모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 내 아이만 행복하면 된다던 부모도 막상 성적을 받아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마음속으로는 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 어쩌다 100점을 받아오면 아이가 스스로 이룬 성취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반에서 100점 맞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니? 한번 좀 다 질문해 보신 거죠? 아이의 학교 성적 때문에 분노가 올라온다면 엄마의 무엇이 깊은 곳에 바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이 성적 앞에서 엄마의 감정의 요동이 느껴진다면 아이를 야단칠 것이 아니라 뭘 살펴봐야 된다고요? 엄마의 무엇이 깊은 곳에 자기를 봐야 됩니다. 어떤 엄마가 있다. 이 엄마는 어릴 때 매를 많이 맞았다. 이 엄마가 냉장고에서 요리 재료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못 찾으면 넓은 면으로 머리를 때렸다. 너무 끔찍했겠죠. 학교 성적이 나쁘면 발로 얼굴을 밟았다. 학교 성적이 나쁠 때마다 야단 맞고 매를 맞았다면 자신의 아이에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만 아이가 취약해 성적이 나쁘면 자신의 부모가 했던 방식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게 된다. 내 아이만은 내가 당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하기에 아이 잘 되라고 자신도 모르게 공부에 대한 압력을 주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배움을 좋아하고 아이의 능력에 맞는 도전을 줄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를 이어 반복한다. 몇 대를? 5대까지 간다 그랬죠? 바보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형이다. 원형. 부모가 일상의 말과 행동에서 너는 고귀하고 장엄하며 비치고 사랑이다를 비추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을 바보라고 믿는다. 바보는 자신이 찌질하고 무가치하다고 믿는다. 자신을 바보라고 믿으면 아이들은 주의를 기울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이유만 찾는다. 하다가 욕먹으니까, 하다가 머리 밟히고, 하다가 넓은 면으로 맞고 하면은 그거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까? 안 할 이유만 찾게 되는 거죠. 부모가 요리를 하면 대개는 아이도 하고 싶어 한다. 어떤 부모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아이가 시도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한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막고 귀찮다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엄마가 부엌에서 칼을 쓰면 아이도 나도 할래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다가온다. 2돌 전의 아이라면 엄마는 날카롭지 않은 빵칼을 먼저 주어 빵을 썰게 하면서 서서히 익숙해지게 한다. 아이는 점점 날카로운 진짜 칼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엄마는 칼을 잘못 사용하면 손을 벨 수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손을 잡아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엄마가 있을 때만 진짜 칼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주면 아이는 그 약속을 지키고 어린 나이에도 칼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획득한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수학을 못해 야단 맞은 경험이 있다면 내 아이도 수학을 못하면 어쩌나 하고 염려한다. 그래서 자신이 못한다고 믿는 분야는 애초에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일상에서 아이에게 수학의 기초를 가르쳐줄 기회는 많다. 일상, 블록을 쌓으면서 공간시간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서 수 개념을 획득할 수도 있다. 또 사과를 자르면서 2분의 1, 4분의 1처럼 자연스럽게 분수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엄마가 눈만 돌리면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개념 없이 함께 재미있게 놀았을 뿐인데 아이는 이미 다 배워버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엄마는 눈을 돌려 자신의 두려움을 대면하지 않기에 그 두려움을 아이에게 물려준다. 아이와 수학 문제집을 푼다고 하자.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뭐가 올라온다고요? 분노가 올라온다. 엄마는 참으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분노를 다 느낀다. 일단 엄마 가슴에서 만들어진 이 감정이라는 게 겉으로 표 안 내려고 억압한다고 해서 아이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엄마의 내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대면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엄마가 그 분노에 이글거리는 그 에너지 어떻게 아이한테 쏟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는 그것이 불안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아이와 싸우고 야단치고 아이가 울면서 끝난다. 이 과정을 통해 엄마의 두려움은 대를 이어 아이에게 전달된다.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면 엄마는 문제의 정답을 맞히건 못 맞히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주면 된다. 틀린 것은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줄 테니 걱정할 것 없다. 아이가 자신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틀린 것을 바로잡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아이들은 100점을 받아도 자신은 수학을 못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수학이 재미없고 억지로 해야 하는 과목이 된다. 엄마가 빨간 색연필로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주면 나중에 아이가 틀린 것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발견해도 엄마도 모르는 것이 있네 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린 시절에 방치당하여 외로웠던 엄마들은 자신을 바보라고 믿는다. 어릴 때 외로웠던 엄마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유능함을 비추어 준 적이 없고 늘 두려움에 갇혀 있었기에 시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자신은 못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믿음은 늘 믿음의 정인을 불러온다. 못한다고 믿기에 실제로 못함을 창조하고 역시 나는 못해 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스스로 바보라고 믿는 사람은 남에게 바보로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채찍질한다. 노력의 선수가 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등바등 살아간다. 제 이야기 같아요. 이런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다른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한다. 자식은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에서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한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면 내가 공부 잘해서 엄마의 어린 시절 고통을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예, 깊이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엄마의 무엇이게 이런 메시지를 담고 겉으로 표현할 때는 마치 아이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요. 제대로 만나기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엄마들은 정보를 부지런히 모으지만 정작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이의 눈빛은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초등 4학년이 읽어야 할 외부의 추천 도서에 대한 정보를 모아 아이에게 읽으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엄마가 알 수 없는 깊이로 가면 책도 안 사주고 다른 것도 봐야지 라고 하면서 막아버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이다. 강연 중에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면 모두가 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다시 묻는다. 아이가 진짜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의 곁을 떠나서 훨훨 날아갈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릴 때 외로워서 자신을 바보라고 믿게 된 엄마들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대답한다. 나는 늘 아이는 키워서 독립시키는 것이 교육이라는 말을 했다. 푸르미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 가는 날 장대비가 내렸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데 울음이 터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장대비만큼 통곡하면서 왔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은 가슴을 쥐어짜듯 고통스러울 텐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사람은 자식이 정말 똑똑하면 자기 곁을 하루라도 빨리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식에서는 그러면 좋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아이가 떠나면 어릴 때의 지독한 외로움이 떠오르리라는 것을 알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허용하지 않는다. 책을 선택할 때도 엄마가 통제할 수 없는 더 깊은 곳으로 가려 하면 가지 못하게 막는다. 중국에 책을 엄청나게 읽고 게임 관련 책도 많이 읽은 아이가 있다. 그 아이의 꿈은 게임을 설계하는 것이다. 엄마는 학교 관계자였는데 아이가 게임 쪽으로 진로를 잡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게임의 세계가 온다고 설득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다. 아이의 욕구와 엄마의 두려움이 충돌해 아이는 엄마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고 엄마는 아이를 더욱 강하게 잡아두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심하게 분노하니 엄마가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어 신경 안정제를 먹기를 간청했다. 결국 아이는 엄마의 말을 따라 자신의 꿈을 접었다. 이후에는 무기력해졌어.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엄마가 아이를 코칭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엄마가 대면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엄마는 거부했다. 아이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두려움은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엄마 자신이 엄마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 엄마의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난다는 건 결코 간단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조금 고통을 감내할 것이냐, 이 앞에서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이 엄마하고는 다른,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가 비치고 사랑으로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양육하기를 선택하는 엄마들이죠. 자신이 바보라는 믿음을 형성한 엄마들은 남들에게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뭐든지 빠르게 하고 완벽하게 해내려 한다. 그래서 정말 뭐든지 똑 소리 나게 하는 능력을 획득하지만 자신을 여전히 바보라고 믿는 한 마음은 늘 불안하다. 나중에 성장하여 그 믿음이 허상이라는 것을. 무슨 믿음?
자기가 바보라는 두려움이라는 이것이 이제 허상이라는 것을 성장하면 알게 되는 거죠. 알면 버리고, 버리면 예. 자, 이제 바보가 자산이 되지만 의식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바보는 수치스럽고 고통을 준다. 예,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은 지질했던 비록 부족했던 그 지나온 시간도 이제 의식이 성장하면 다시 리스토리텔링 다시 서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인문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바보라고 믿는 사람은 아이가 느리고 여유로운 것을 못 봐줍니다. 아이가 옷을 천천히 입으면 화가 나고 밥을 먹다 이것하고 저것하다 다시 밥을 먹으면 분노가 올라온다.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그제야 이것저것 챙기고 있으면 큰 소리로 재촉한다. 아이가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엄마가 뭐든지 먼저 해준다. 이건 뭐라고요? 방임이라 그랬죠. 방치는 외롭게 내버려 두는 거라면, 방임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먼저 해버리는 것,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학교 숙제도 아이가 꿈을 그리는 것을 봐줄 수가 없어 대신해 준다. 아이를 위한다고 먼저 해주는 것이지만 아이는 내가 할 일을 왜 엄마가 먼저 해주는지 그 이유를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아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다. 아, 내가 못났어. 엄마가 해주는 거야. 바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이든 해주는 좋은 엄마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만 그럴수록 아이에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는 믿음이 강화된다. 완전 어긋나는 거죠. 엄마가 먼저 나서서 도와줄수록 자신이 정말 주고 싶지 않았을 바보를 자식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아이는 어른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빠른 성취를 한다. 어떻게 하는지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아이가 스스로 하려 할 때는 뒤로 빠져 지켜보면 된다. 아이가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다시 개입해 도와주면 좋다. 그러나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자신의 바보를 감추고 좋은 엄마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아이는 엄마의 바보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간다. 예,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바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모든 내용들 외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내일 또 읽읍시다. 예.